안녕하십니까. 상담학 박사 김종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밀 꾸에의 자기 암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에는 원래 약제사로서 자기 암시를 기초로 자기 최면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리이보와 베르나임의 낭시학파에 이어 신낭시학파를 만들어 브레이드와 함께 자기 체면을 연구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예, 에밀 꾸에고요. 에밀 꾸에의 저서입니다. 이쪽에 셀프 메스터리. 다음 보시겠습니다. 꾸에의 매우 유명한 표준 암시로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암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에밀 꾸에의 자기 암시는 잠들기 전에 20회, 잠 깨기 전에 20회 반복 암시를 하면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활용해서 꾸에는 깊은 최면 상태를 유도하지 않는 수준인 각성 상태에서 반복하여 암시하여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최면은 깊은 수준의 최면 상태를 유도하지 않고 그냥 의식 수준에서 눈 감고 반복해서 암시를 함으로써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여기에 보면 20회라고 있죠. 20회. 이것은 이제 실험 결과에서 잠들기 전에 눈 감고 20회를 귀에 속삭여 주는 정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잠 깨기 전에 눈을 뜨지 말고 20회를 속삭여 주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회보다 부족하게 하거나 20회보다 더 많이 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꼭 20회만 하고 멈춰야 되는 거고요. 이미 알려진 대로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시는. 그래서 반복하시면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자기 암시를 병행하도록 하여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위약 효과, 플라시보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암시를 처방하듯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먹고 암시를 같이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였다라는 거죠. 특히 꾸에는 암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암시는 잘 처방된 약과 같이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처방된 약과 같이 좋은 결과를 거둔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좋지 않은 말을 무의식에 심었다면 앞으로는 좋은 말을 무의식에 심을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듯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죠? 네. 그것처럼 어떤 좋은 말을 계속 무의식에 심으면 좋은 영향이 자라난다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계속 심으면 말이 씨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안 좋은 씨앗을 심으면 안 좋은 영향이 무의식에 자라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정신질환일 수도 있죠. 그죠? 신체 증상일 수도 있고. 이러한 주장은 무의식의 특성을 잘 설명한 것으로서 무의식은 긍정적 암시이든 부정적 암시이든 구분을 하지 못해요. 구분을 하지 못하고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는 기름진 토양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비옥한 토양이다, 이렇게 이제 짧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네.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자기 암시를 좋은 암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늘 하면 네, 좋다는 그러면 거죠. 어떨 때 네. 나에게 어떤 좋은 암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암시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좋은 말을 생각하시는 게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암시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래서 앞에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앞 장면. 여기에 표준 암시라고 했잖아요. 네. 암시의 표준이 되는 거죠. 표준이라고 해서 짧습니다. 그렇죠? 길지 않아요. 나는이 주어져, 그리고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최면 암시를 만든다면 이 표준 암시를 살짝 변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어만 여기다 바꿔놓으면은 좋은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행복해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죠? 네. 예, 그러면 목적어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에? 행복한. 예, 나는 날마다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표준 암시를 기초로 해서 암시를 처방한다 그랬죠. 아까 에밀 꾸에가. 네. 예, 그렇게 해서 암시문을 자기 암시문을 만들면 돼요. 예. 그러면 그 암시를 만들 때 네. 자기의 바램이든지 소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도 되나요? 그렇죠. 예, 그 암시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나는 날마다 점점 부자가 되어지고 있다. 예. 그러면 나는 날마다 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겠어요. 그죠? 반대로. 근데 네. 나는 날마다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 예. 이거는 내가 바래고 소원이고 하지만 노력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죠? 네. 예,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암시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만들면 저항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서 예, 갈등이 생기죠. 현실과 암시가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의식 영역에서. 야, 지금 네 상태가 어떤데 무슨 부자가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점점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점점. 네. 나는 날마다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저항을 줄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암시는 이런 장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는 그럼 거예요. 다 부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부정적 암시를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 부정적인 암시를 과거에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밀 꾸에는 그냥 지금부터 좋은 암시를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심은 대로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무의식은 그 뒤에 페이지 그러면 보실까요? 선생님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어떤 사람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 부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기는 뭐예요? 동기가 심리학 용어에서 동기. 동기라는 것은 행동하기 위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기가 약하거나 없는 경우. 그 행동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노력은 동기에서 출발하죠. 맞죠? 네. 네네. 근데 동기를 강화시키는 것이 최면 암시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동기 강화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동기 강화하는 겁니다. 최면 암시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부자가 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부자가 되고 있다를 동기를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무의식 영역에. 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큰 나무가 돼서 사과나무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동기를 끊임없이 강화하죠. 목표 암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불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네. 잠들기 전에 20회, 잠 깨기 전에 20회 하면 강박이잖아요. 강박적으로 난 부자가 되어야 된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 네. 그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점점 더 된다 그랬잖아요. 동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 부자가 된다라는 게 강박적이라서 불행해진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럼. 그걸 바라는 거는 높은데 네.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 현실과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미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 긍정적인 암시를 계속 동기를 강화시켜 나가라고 했잖아요. 무의식이라는 영역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암시를 하면 그 동기가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앞에 한번 그러면 잠깐,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역동이라는 게. 잠깐 앞에 슬라이드 잠깐 보실게요. 앞에. 예,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무의식 영역과 결과. 원인에 플러스 강화를 시켰냐, 마이너스를 강화시켰냐가 플러스는 긍정적 자원으로 행동으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예, 심리적인 역동으로 볼 때. 근데 마이너스 원인이 여기에 계속 강화되면 무슨 결과가 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정적인 결과, 병, 신체질환, 정신질환, 부정적 결과들로 나타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간단하게 원인과 결과로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기에 에밀 꾸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원인에 불행하고 부정적인 암시나 말이나 현재 그런 것을 계속 했더라도 그것을 지우거나 정리할 필요 없이 지금 오늘부터는 좋은 암시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 속의 무의식 영역의 특성 때문에 여기에 암시한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심리학 원리이기도 하고 정신역동의 원리죠. 예. 이해되세요? 네. 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네. 자, 여기에 밑에 보실까요? 예, 여기까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의식이라는 그 특성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을 할 줄 모르고 그냥 심는 대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특성을.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부정적인 걸 심더라도 오늘은 그냥 지금부터 긍정암시를 표준암시로 만들어서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그 바오밤 나무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린 것처럼 심은 것이 그냥 자라난다는 거죠. 자, 이제 무의식의 특성이 어떤 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게 하나 있는데 무의식은 부정어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정어, 금지어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 털이 달린 말을 상상해 보세요. 빨간 말 달리는 말 있죠? 빨간 털이 막 달렸어요. 말이 여기에. 예, 그 빨간 털이 달린 말을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 안 해줬어요? 상상해줘요. 예, 빨간 털이 달린 말을 상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됐어요? 생각나요. 예, 그게 바로 무의식 영역의 특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어든 이미지든 이렇게 노출되면 그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의식 영역이라는 네. 것이.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